학생들이 다시 캠퍼스를 가득 채워서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도 활기가 넘치신가요? 저는 3월 2일, 3일 휴일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3월 2일은 전라북도에 좀 묘한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전북을 대표하는 사립명문의 총장, 또 전북을 대표하는 국립명문 전북대 두 총장이 모두 홋카이도 대학 출신이어가지고 지금 3월 6일에 단독 회담을 해서 전라북도와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좀 큰일을 해보자. 6일 날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2일에 저희들 총장 된 것을 축하한다고 우리 한국에 있는 홋카이도 대학 동문회에서 서울로 초청을 해서 홋카이도 대학 한국동문회가 열렸는데 전북대 총장은 못 오셔가지고 저만 그냥 환영받고 왔습니다. 거기서 가장 어른으로 계시는 중소벤처기업 회장님이 탄소산업에 아주 권위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이제 탄소공학과를 소개를 했더니 전북 지역에서 탄소산업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여건이 되면 건강대학하고도 산학협력을 하면 좋겠다. 그 회사는 서울대하고 성균관대하고 이미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이제 저녁에 내려오다가 제가 이제 새로운 버릇이 생겼죠.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 캠퍼스를 돌아보는 그런 버릇이 생겨서 제 수행 비서한테 야 7시가 넘었지만 학교 한번 돌아보고 가자. 그래서 이제 학교로 택시를 타고 들어와서 본관 앞에 내렸더니 3층, 4층에 불이 켜져 있어요. 웬일이냐 휴일에 올라갔더니 모 기획처장님께서 휴일도 반납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저희 원불교에서는 전무 출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무 출신은 나를 놓고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는 사람을 보고 이제 전무 출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3월 2일 저녁에 우리 기획처장님이 전무 출신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반성도 했고요. 다시 이제 야 행정지원관도 한번 가보자. 갔더니 또 4층에 불이 켜져 있어요. 우리 링크 사업단의 젊은 직원들이 전원 출석을 해가지고 불을 환하게 켜놓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7층으로 올라갔더니 산학중점 교수님들 전원이 출석하셔가지고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총장이 빈손으로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빈손으로 그냥 오늘은 내가 빈손으로 여러분들 격려하고 갑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처음으로 제가 판공비를 털어서 우리 산학협력 링크 사업단 분들한테 피자 한 판씩 쏘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 모습을 뵈면서 굉장한 어떤 자부심과 보람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 저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원광대학이 이렇게 빛이 나고 있구나. 어제 또 제가 카톡으로 모 학장님하고 또 대화를 했습니다. 사범대 학장님이십니다. 사범대 학장님은 그 전에도 제가 배웠습니다마는 휴일을 전부 반납하시고 늘 출근하시더라고요. 좀 시간의 수당도 못 드리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새 학기 이제 신입생 맞이할 준비를 불철주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모두 다 우리 원광대학의 전무 출신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밖으로 말씀을 좀 기쁜 소식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일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익산 시립도서관에서 원광대 총장 추천 명저 한 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 근대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익산 시민들이 많이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이 내용이 뭐냐면 지난 100년의 대한민국 역사에 한계가 이제 왔다. 그 한계는 뭐냐면 서구 것을 받아들이고 남의 것을 이식했던 그 어떤 100년의 역사에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가장 우리 땅에 맞고 우리 정서에 맞는 새로운 주체적인 어떤 사상, 철학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개벽파요. 그 개벽파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간직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원불교고 원광대학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제 책이 아니고 원불교 사상연구원의 조성환 박사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을 올봄 창작과 미평에서 대서 특비를 했습니다. 3월 2일 홋카이도 대학 동문회를 마치고 기왕 출장을 했으니 일을 하나 더 봐야 되잖아요. 공산 백낙천 교수님을 오후에 찾아뵈었습니다. 이분이 2월 25일 3.1절 100주년 기념 한국에서 가장 큰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제를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원광대학교하고 원불교 이야기를 대서 특비를 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도대체 뭐냐? 한 5년 전에 제1동포 학자 조경달 교수님이 식민지 시대 불법 연구의 교리와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활동하시던 우리 원불교 전신인 불법 연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핵심의 요지가 뭐였냐면 원불교는 그 원불교 전신인 불법 연구에는 비록 칼을 든 총을 든 무장 독립투쟁은 아니었지만 칼과 총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제4의 독립운동을 한 새로운 유형의 신종교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 부분이 우리 한국 인문학계에서 최대의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교 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928년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원불교 제1대1의 12년을 총괄하는 정기총회에서 교육기관과 병원 설립을 결의하셨지만 일제의 가혹한 탄압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46년에 비로소 유일학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올해 74년째 맞이한 우리 원광대학교에 몸을 담았던 선진들과 동문들과 많은 교직원 이분들이 이룩한 그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있었기에 오늘날 원광대학교가 또 원불교가 이렇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함께 우리가 원광대학교 전신인 유일학님의 출범 당시 그 유일학님을 세웠던 2대 종법사 정산 종사님께서 해주신 법문을 저희가 봉독을 했습니다.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행동과 유일한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유일한 목적은 재생의세입니다. 원불교는 원광대학교는 작은 종교와 작은 지역과 작은 민족을 뛰어넘어서 인류 전체를 전 생명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립된 종교요.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원불교는 104년을 달려왔고
우리 원광대학교는 74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저 비전 속에는 작은 나, 작은 가족, 집단 이기주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는 인류 전체가 궁극적 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재생의세이고 바로 그런 대학이 원광대학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런 이제 큰 비전과 서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산 용사님께서는 이제 무아봉공을 해야 된다 그러죠. 무아 그러면 보통 우리는 나를 부정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무아는 더 큰 나입니다. 대아를 의미합니다. 작은 것에 얽매이는 그런 나가 아니라 큰 나입니다. 열려버린 나입니다. 나와 너가 없는 그런 나이죠. 바로 그 대아로 들어가는 가장 쉬운 길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입정이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입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작은 나를 뛰어넘어서 큰 나와 합의를 하자는 것이죠. 바로 이것만 되면 우리의 궁극적인 재생의세는 실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0년사 교사를 편찬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배웠습니다. 원광대학교에 재직하던 원불교 교무님들, 그 교무님들이 지금처럼 제대로 된 급료를 받기 시작한 것이 많지를 않았더라. 기간이 길지 않았다. 1981년부터였더라. 1980년까지는 100여 명 교무님들이 50% 60% 내시는 성금으로 건물 한 동 한 동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원광대학에 오늘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무아봉공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산 김인용 전 총무처장님이시죠. 구 체육관 앞에 그 공덕비가 세워져 있죠. 한 번씩 가시면서 무아봉공을 되새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공공재로서의 원광대학교라고 했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열려있는 대학이다. 세계를 향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진들이 피와 땀을 다 바친 대학이다. 그래서 오늘은 원광대학교가 있다. 바로 그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한번 되살려보자. 바로 그분들이 토요일도 일요일도 반납하고 불철주야 일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이 아닌가. 그런 분들이 많아질 때 원광대학은 훨씬 더 미래가 양양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인류 전체의 평화에 기여하고 행복에 기여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4년 동안 올인하려고 합니다. 지난 2월 26일에 LG 디스플레이 부회장님이 고등학교 동기여서 마침 대구대 총장이 또 같은 고등학교 동기여가지고 2월 26일에 서울에서 3자 회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좀 산하 협력을 독모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그 대구대 총장으로부터 많은 걸 배웠습니다. 대구대 총장 이야기는 저희 대학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 처했답니다. 작년 6월에 총장이 됐는데 총장 판공비를 6분의 1로 깎아버렸답니다. 제가 그냥 뒤통수를 한 방 먹었어요. 저도 지금 6분의 1까지는 아니라도 한 2분의 1이라도 지금 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인에서 전입금을 못 내니까 총장이 법인 이사에 가가지고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업에 탁발을 해서라도 법인 전입금 해결하겠습니다. 4억 몇천 되는 그 법인 전입금을 6개월 동안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벌어가지고 해결했는데 몇 천만 원이 모자라가지고 본인이 이제 약속은 했으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통문들이 전부 5천만 원을 다 채워져가지고 법인의 문제를 다 전입금을 해결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총장실도 저 구석대기로 옮겨버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너무 어잖냐고 그랬더니 어차피 개혁 총장은 석 달에 한 번씩 총장실 점거 당하니까 점거 당할 바에야 저 구석대기 가는 게 낫다고 그러면서 옮겼다고 그래요. 저보다 더 지독한 총장을 만났습니다. 저 여러 교수님, 직원, 선생님들 판공비 2분의 1로 깎고 총장실 좀 축소하고 법인 전입금 좀 다 제가 못 내시면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좀 대구대 총장 같은 총장이 한번 되고 싶습니다. 그런 각오로 4년간 일하겠습니다. 2달간 이제 일하면서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2천여 분을 제가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안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조언을 듣고 충고를 듣고 있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각 그 부서들 단대에 현안들이 있을 때 일일이 기획처, 교무처, 총무처, 관리처, 학생처 찾아다니기가 어렵다. 그래서 현안이 있는 부서들은 월요일 운영위원회 초청을 해서 전 운영위원들이 경청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노력이 절약이 되니까. 또 각 학과별로는 직접 교수님들하고 제가 소통하는 그것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에서 말씀을 올렸듯이 톱다운식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시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과 좋은 아이디어를 살리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대학의 변화를 좀 시도하고자 이미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이름이 맹수잖아요. 맹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난 25일 날 교직원 연수를 했어요. 제가 3년치 교직원 연수 참가자 현황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다 체크를 했습니다. 매우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교무처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직원 연수를 한 번 더 하십시다. 두 번째 해도 불참을 하게 되면 제가 소환하겠습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참여 안 해가지고 학교 변화 안 옵니다. 두 번째 교직원 연수하실 때도 안 오시면 세 번째는 직접 제가 교수님 연구실 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학에 변화가 오겠습니까? 총장도 변화하려고 이사장님도 변화하려고 하고 모두가 변화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변화 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직원 연수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2학기부터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겁니다. 40명, 50명 단위로 1박 2일 영산 성지에 가서 우리 원광대학의 모체인 원불교 정신이 무엇인지도 답사하면서 같이 체험도 하고 총장하고 뒹굴면서 밤늦게까지 토론도 하고 성지라서 막걸리는 못 마실 것 같은데요. 다과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하는 그런 소인수 단위의 교수 연수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대단한 자랑과 또는 어떤 역량, 에너지가 많더라고요. 지금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는 큰 연구소만 해도 몇 개가 됩니다. 마음인문학연구소도 있고 원불교 사상연구원도 있고 동북아 이문사회연구소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들이 따로 놀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보니까. 함께 모이면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책연구소 올해 목표 10% 이상 간접비 증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셔가지고. 그래야 학교에서 지원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 될 거 아닙니까? 혼자 놀지 말고 같이. 그래서 교책연구소도 지금 매월 한 번씩 공동으로 회의를 해서 의견도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갖고 있던 역량도 나누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특별사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사업단들이 대여섯 개가 있죠.
이들도 보면은 중복 투자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요걸 조금 서로 역할 교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그래서 거기서 전략되는 돈을 교비 대체로 해가지고 학교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길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시도를 해가면서 학교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밖으로 큰 운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운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개개인의 발전과 학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그 소통 속에서 모여진 에너지를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쏟아붓는 이런 새로운 원광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게 공공재로서의 원광대학교를 창조적으로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의 많은 협조와 기도와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